오래전 일입니다. 과자 한 봉지에 아직 500원 하던 시절이니 까마득하네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 후에 취직 준비한답시고 집에서 빈둥거리던 때의 일입니다. 집에서 별것도 안 하고 온라인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취직 생각 없으면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그때 하던 게임 장비만 팔아도 차 한 대 값은 나온다고. 이게 다 노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거라고 했다가 등짝을 한 대 후려맞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권사님이 잘 아시는 분께서 가게 일손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의사는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덥석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지금은 정신 차려서 멀쩡히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지만 아무튼 제가 철없던 시절에 소개받은 곳에서 사모님과 있던 일입니다. 면접이라고 다녀왔는데 사장님이 아는 아저씨더라고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인맥으로 소개받은 곳이니 그럴만도 했어요. 편의상 사장님으로 쓰겠습니다. 아무튼 사장님은 동네에서 가구점 하나 하시는 분이었는데 당시에 손님 좀 유치해보겠다고 교회를 잠깐 나오셨던 분이에요. 저도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교회를 몇 번 나갔었는데 그때 조금 엉성하게 친해진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우연인지 마침 서버도 똑같고 해서 같이 예배도 끼고 게임방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를 보고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사장님은 더 이상 게임을 안 하신다고 저보고는 아직도 하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워낙에 저를 좋게 보시기도 했고 그래서 면접이래 봐요.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손도 정말 급해 보였어요. 가구 판매를 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 또래 사람들이 한 번에 여러 명이 다 그만두게 되면서 힘쓰거나 굳은 일 할 사람이 없던 차였어서 당장 사람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괜히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긴장했던 게 왜 그랬나 싶어서 허무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어머니랑도 아는 사이다 보니 저도 설렁설렁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구 판매점이기는 하는데 나무를 잘라다가 수제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곳은 아니고 판매만 하는 곳이라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장님인 아저씨와 아저씨 부인인 사모님, 그리고 저 말고 먼저부터 알바하던 사람 2명에서 총 5명이 일을 했습니다. 동네 장사인데 가구를 팔아봐야 몇 개나 팔고 얼마나 팔겠어요? 그나마 사장 사모님 2분 인건비 정도는 건지는 수준 정도로밖에 보이지는 않았는데 아침에 필요한 업무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아저씨는 따로 다른 직장이 있다고 투잡을 뛰러 나가셨고 보통 점심 지나서부터 가게 문 닫을 때까지는 사모님과 저 그리고 먼저 일하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셋이서 일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아저씨야 교회에서부터 특별한 인연으로 이미 알던 사이였고 저를 워낙에 좋아라 해주셨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사실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무슨 종교의 열심인 스타일도 아니고 원래 애초에도 동네 교회 다니면서 영업할 목적으로 다니셨다 보니 사모님하고는 일 시작하면서 처음 보게 되었어요. 첫 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키가 남자치고는 조금 작은 키인데 사모님이 키가 저랑 비슷한 게 170 정도는 돼 보이고 약간 선이 굵고 세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풍채는 한국 사람보다 서양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뒷모습이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눈이 살짝 작은 게 약간 동서양의 미를 잘 조합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이 작은 것 때문에 그런지 언제나 볼 때마다 미간에 잔뜩 힘을 주고 있어서 가끔씩은 사모님이 화가 난 건가 오해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 시작하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 제가 사모님의 성격을 크게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알고 봤더니 엄청 시원시원하고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저한테 잘 대해주던 선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FM인 사장님하고는 다르게 사장님이 투잡기로 점심 식사 끝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일하는 직원들 챙겨주시면서 편하게 있으라고 하고 비라도 엄청 내려서 날씨라도 궂은 날에는 그냥 가게 문 일찍 닫아버리고 퇴근시켜주던 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자체도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셔서 특히 여자한테는 더 낯을 가리던 저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하는 회식 날 때의 일화입니다. 아저씨가 소주를 반 병도 마시지를 않았는데 자리에 가만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시더라고요. 얼굴은 시뻘개져서 눈이 반쯤 풀린 게 술이 선천적으로 몸에 안 받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알코올블랙증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아저씨가 교회에서 알고 지낼 때부터 호탕하고 단단하게 생긴 외모 덕분에 엄청난 주당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술을 엄청 못 마시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앉은 채로 뻗어버리니 사모님이 또 미간에 잔뜩 힘을 주고 아저씨를 쳐다보시고 계셨어요. 사모님이 화가 나신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도 미간에 왜 저렇게 힘을 주고 인상을 쓰고 다니시나 했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가끔씩 버릇처럼 미간에 힘을 주게 된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꺼낸 말인데 사모님한테 가만히 계실 때는 엄청 미인이신데 미간에 힘주고 계시면 사실 살짝 무서웠다고 리액션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다른 말보다 엄청 미인이라고 한 제 말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으셨는지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젊은 남자한테 이쁘다는 칭찬을 받아보는 게 얼마만이냐면서 제 등을 막 두들기면서 아주 환장을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형들도 저보고 제법이라고 사모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냐고 장난을 치는데 형들이 제가 사모님한테 관심 있는 거냐고 할 때 사모님 표정이 뭐랄까? 약간 저의 대답을 기대하는 듯한 느낌 같은 게 들었어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긴장했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모님도 더 기대는 안 됐는지 인상 쓰는 게 무서웠으면 미안하다고 재미있게 상황을 받아 넘기셨습니다. 자기가 싫은 건 싫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성격이니까 자기 표정 때문에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술에 뻗은 아저씨한테 저 인간한테 인상 쓴 거는 싫어서 인상 쓴 게 맞다고 또 받아치시는데 정말 사모님 유머 감각의 회식 분위기가 한참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식을 기점으로 아저씨보다도 사모님하고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랑도 친하긴 했지만 아저씨는 아무래도 점심 지나면 다른 일을 하러 나가시니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사모님하고 자연스럽게 더 친해진 것 같네요. 일하면서 농담도 많이 주고 받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 혼자만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녀한테 영화 보러 가자고 했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보기 좋게 까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녀는 저 말고 다른 남자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랬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조금 충격을 받아 시무룩하게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출근해서도 그 기분이 좀처럼 풀리지가 않아서 있는데 사모님이 제 표정을 읽은 건지 무슨 힘든 일 있냐고 누나가 술 한 잔 사줄까 하면서 물어오더라고요. 저번처럼 회식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모님하고 단둘이 마시자는 건지 모르겠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모님하고 저랑 둘이서 마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그 말에 별 뜻은 없었고 회식하자는 말인 줄 알고 물어본 거였는데 제가 조금 애매하게 말을 해서 그런가 사모님이 흠칫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제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누나랑 둘이 마시고 싶냐고 장난처럼 물으시기에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모님하고 단 둘이서만 마시고 싶다고 대답을 해버렸네요. 그날 마침 저 말고는 일하는 사람도 없고 사모님하고 저 단 둘뿐이었는데 사모님하고 둘이서 마시고 싶다고 대답을 한 이후로는 사모님이 제 눈치를 계속해서 힐끔힐끔 보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묘한 분위기 때문에 저까지 다 불편했을 정도였습니다. 손님도 없는 가게라서 사모님이 그러면 그냥 가게 문 닫아놓고 지금부터 마시자 하더라고요. 부랴부랴 안주 배달시키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술 사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뭐랄까 평소에 저를 대하던 느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털털하신 분이 조금 긴장을 한 듯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사모님이 술을 뭘 나가서까지 마시냐며 가게 셔터 내려놓고 같이 마시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사모님과 그런 일이 있을 줄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매번 사용하는 직원 휴게실인데 술상 차려놓고 사모님하고 단 둘이서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회식 때도 느낀 거지만 사모님은 술을 잘 드시는 편에 속했었는데
그날은 제 어두운 표정 때문에 술 마시자 제안하셔놓고서는 사모님이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해 보이시더라고요. 배달 음식이 도착도 하기 전에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셔서는 한 병을 전부 다 드셨어요. 덕분에 술 기운이 조금 빠르게 올라오는 듯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술 기운이 알딸딸하게 올라오는 가운데 한참 마시고 있는 와중에 사모님이 직원 휴게실 사물함 위에 술이 더 있으니 그것 좀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물함 위에 매번 상자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사모님이 가게 안에 술을 보관해두는 창고 같은 거였습니다. 가게 안에 술을 항상 둬도 괜찮은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키가 작아서 거기에 뭘 둬도 뭐가 있는지 닿지도 않아서 절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또 일 나가신 것 때문에 집에도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걱정 말고 마시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조금 묘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도 사모님도 술 기운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사모님이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사모님 곁에서 나는 옅은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서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러워져서 사모님하고 거리를 벌렸더니 사모님이 다 알면서 뭘 그러냐며 다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술 기운이 오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모님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정신이 퍼뜩 들어서 사모님을 밀쳐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끝내면 아쉽지 않냐고 저를 붙잡는 걸 뿌리치고 정말 집까지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장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괜히 겁이 나서 별의별 핑계를 대가며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사장님에게 이 사실을 전부 고했어요. 사장님은 생각보다 덤덤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네 하면서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취직을 하기 전에 먼저 있던 직원들도 가게문 닫아놓고 사모님이 사장님 몰래 그런 식으로 깨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자식들은 끝까지 갔다고 그만둔 걸로 포장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의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고하고 출근을 할 수가 없었으니 저도 자연스럽게 가게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일이 날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사장님은 사모님의 행동에 별다른 죄를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가게는 평소처럼 영업을 했고 그 두 사람과 관련해서 어떠한 소문도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사장님한테도 잘못을 했다 생각했고 사모님한테도 몹쓸 짓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최대한 가게 근처는 가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어머니 따라서 간 교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사이가 여전히 좋아 보였어요. 일부러 두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사모님이 기어이 저를 쫓아와서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뭐라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게 그렇게 아쉽다면서 남편은 아직도 투잡을 뛰고 있으니 가게 비었을 시간에 저보고 한번 다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못했던 거 끝까지 하자고요. 그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 동네에 남아있어서 좋은 꼴은 못 보겠다는 생각에 저도 게임한다고 미뤄두었던 취직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기어이 그 동네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인이 되니까 그런 건 신경도 쓰지 못할 만큼 바쁘더라고요. 그러다 한순간 너무 외롭고 오래 참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반차까지 내고 사모님을 보러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사장님과 사모님 두 분이 가게 안에 계시더라고요. 둘러댄다고 두 분 덕분에 이제 좋은 곳에 취직해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고 인사드리러 왔다는 변명을 했는데 사모님은 그런 저를 눈치채신 건지 오늘은 때가 아니니 나중에 다시 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어요. 참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간 저도 잘못이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모님과 그걸 눈 감아주는 사장님까지 몇 번을 안 된다 속으로 다짐하고 그 가게에는 그날 이후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아쉬울 때가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떳떳할 때